안녕하십니까. 오늘 중앙지검 반부패 3부 이성학 부장검사가 권순일하고 근데 그 홍선건 뿌리 근자요. 권순일과 홍선건 두 명을 이제 그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둘 다 이제 제 방송에서는 다뤘는데 먼저 이제 그 홍선건 이분은 이제 50억을 두 번이나 빌린 거예요. 빌렸다기보다 받았다고 봐야죠. 처음에 이제 그 50억은 홍성건이가 이제 그 빌린 거는 바로 이제 무이자로가 원금만 갚았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말은 안 되죠. 왜냐하면 이제 김만배 씨가 그 50억을요, 천화동인 1호한테 그 돈을 이자를 4.7 이자를 주고 빌려온 돈을 무이자로 빌려준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갚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대장도 사건이 터지기 전에 홍성건 아들 계좌로 50억을 또 빌린 거예요. 이게 의심간다 이거지. 이거는 이제 그 대장도 사건 터지면서 부랴바라게 원금을 돌려주거든요. 이거는 그때 50억 클럽 있는 사람들 혜택을 줄 때 곽상도는 이제 아들 명의로 퇴직금 받고 했잖아요. 이때 홍성건 아들한테 50억이 간 거는 아무리 봐도 이게 이상합니다. 왜 아들한테 50억을 무이자로 빌려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대장도 사건이 터지니까 부랴부랴하게 원금을 갚으니 요거는 50억 받았다가 터지니까 돌려준 거 아닌가 의심은 가는데 일단 갚았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이자가 이제 한 1,400여만 원 이자 있잖아요. 요거를 이제 그 김영란법으로 청탁금지법으로 기소한 요런 데 사건입니다. 홍성건은. 근데 문제는 이제 권순일은 이제 사건이 두 개인데요. 하나만 이제 먼저 기소하고 다른 하나는 이제 계속 수사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먼저 이제 이거 변호사법. 이거는 이제 딱 떨어지죠. 이것도 이제 큰 죄입니다. 변호사법으로도 이제 보통 뭐 집행유예만 오도 변호사를 못 하잖아요. 지금 이제 권순일이가 법무법의 YK 대표 변호사로 가 있거든요. 근데 그 집행유예상만 받아도 변호사를 못 합니다. 유예기한하고 몇 년간 더 못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형량도 크죠. 변호사법은 뭐냐 하면 이제 그 대법관 퇴임하고 연세대학교 교수로 갔잖아, 연대. 근데 변호사 등록도 안 했죠. 못 하죠. 근데 1억 5천만 원, 월 1,500씩 이제 월 1,500씩, 그다음에 차량 유지비도 680만 원씩 받았죠, 월. 이래 가지고 이제 그 돈을 받고 변호사 이제 자문을 많이 해준 거죠. 예를 들어 이제 뭐 대형 법리 같은 거 자문을 많이 이제 해준 거예요. 화천대 소송 같은 거. 법률 자문 해주는데 이게 녹음이 된 거예요, 녹음이. 그러면서 이게 외부로 세면 안 된다. 이런 게 다 녹음이 된 거예요. 따라서 변호사 등록도 안 하고 변호사 업무를 했다. 그리고 이제 돈을 엄청나게 받은 거죠. 월 1,500이면. 차량 유지비 빼고. 그래서 이제 그 변호사법으로 기소를 했고요. 근데 남은 거 진짜 우리 관심 있는 거는 이재명하고 이제 김만배 씨 통해서 재판 거래를 하고, 그리고 이제 50억 클럽 50억 이거하고 연관이 있느냐, 즉 사후 수뢰죄가 되느냐, 즉 재판 거래가 범죄가 되느냐, 이게 아마 가장 관심사인데 이 부분이 문제예요. 이 부분이 진짜 수사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특히 재판 거래했다는 걸 이게 입증하려면 양심 선언이 안 나오고는 이게 쉽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7대5로 이제 그때 권순일이가 주도해가지고 이제 전화배치해서 7대5로 이재명이를 파기환송식에 살려주는데, 근데 그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내가 소신껏 그냥 파기환송이라고 한다면 이재명 무죄로 봤다. 이러면 이게 사람 마음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수사가 이제 상당히 어려운데요. 이걸 비밀을 아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 3명으로 봐요. 하나가 이제 바로 권순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중개한 김만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거래를 부탁한 이재명과 정진상, 이렇게밖에 모르거든요. 3명. 그런데 여기서 권순일하고 이재명 측이 입을 열 가능성은 없잖아요. 결국 이 수사는요, 김만배 씨가 마음을 이게 어떻게든 어떤 계기로든 이게 바뀌어서 모든 진실을 털어놓아야 되겠다. 김만배 입을
통하지 않고는 이게 아주 어려운 이런 수사입니다. 현실적으로 김만배 씨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신경을 바꿔서 입을 여는 이게 이제 그 가장 유일한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길입니다. 특히요, 제가 이제 이거는 단독 취재인데 제가 알기로 이제 검찰에서 재판 거래와 관련해서 뇌물죄로 사후 뇌물로 이제 압수수색 영장을 많이 신청했어요. 예를 들어 이제 그때 대법원에서 연구관들이 원래는 이제 이재명 거 기각해야 된다고 연구관들이 보고서를 쓴 걸 권순일이가 이제 압력려 가지고 반대 의견을 써라 뭐 이런 이제 보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연구관들이 쓴 보고서 같은 게 있죠. 요걸 압수수색을 하겠다 이렇게 영장을 했더니 판사들이 전부 이게 기각시켜버린 거예요. 이 말은 판사들이 권순일 라인이 많아요. 권순일이가 비토백을 한 박스 받으면 이게 밑에 많이 나눠준다니까. 대표적으로 이게 유창훈이가 대전고등학교 서울법대 후배로 멘토잖아요. 그러니까 판사들한테 물어보면 야, 저 사람이 평소에 돈도 잘 쓰고 밥도 잘 사주고 잘 후배들 이러니까 이게 그런 의미의 평판은 나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제 와서 실망했다 막 야 설마 이게 1억 5천씩 등록단 받은 요즘 와서는 권순일이 전부 이게 욕하는데 제하고 아주 친한 판사가 권순일이 대법관 할 때 그 밑에 있었거든요. 판사가. 그때만 해도 이게 권순일이 칭찬을 엄청 하더라고. 요즘 들어서는 이게 권순일 욕을 엄청 하지만 그때만 해도 이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판사도 자기 식구들 감싸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권순일이 압수수색 영장이 오면 뇌물이라는 말만 붙으면 전부 이게 영장을 기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변호사법으로 먼저 압수수색하고 해가지고 이제 기소를 했고요. 근데 검찰에서 이게 50억 클럽을 종결할 수는 없잖아요. 왜? 혐의가 너무나 심정 의심이 가니까. 권순일이가 대법관 처음에 6년 하는데 처음에 이제 4년 동안 김만배 씨가 간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재명이 사건이 오면서 김만배 씨가 대법원에 8번을 들어가는 거잖아요. 갈 때마다 비토백 들고. 그리고 이제 언제 갔냐? 전화배째로 해부된 다음날, 또 이게 재판 파기환송 시킨 다음날, 이런 게 이재명 사건의 고비고비마다 비토백을 들고 방문했고요. 무엇보다 이게 김만배 씨가 뭐랬냐? 사건의 진행 상황을 낱낱이 손바닥 보듯이 알고 이재명 측에 알려준 거거든요. 이 사건이 지금 어디 단계에 있는데 누가 찬성, 누가 반대하고 뭐 몇 대 몇이다. 이런 걸 다 알려줬단 말이에요. 이거는 내통 안 하고는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이걸 종결도 못 하는 거예요. 왜? 너무나 의심이 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새로 이제 총장이 바뀌면 결단을 내리겠지만 어떻게든 압수수색을 더 해보는 방법이 하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김만배 씨를 어떻게든 이게 더 뭐 제대로 불도록 김만배 씨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좀 더 하는 방법 이런 게 이제 필요하고요. 지금 50억 클럽 중에 이제 최재경하고 이거 의심스럽죠. 왜? 자기 이름이 도용됐는데도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자기 이름이 대장도 몸통 바꿔주는데 누가 최재경이 아닌 사람이 최재경 흉내 내가지고 최재경인 것처럼 이렇게 조작했잖아요. 그때 김병욱이 보좌관 했잖아요. 김병욱이. 그런데 최재경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 보면 의심스러워요.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 이름이 도용되면 그냥 고소하고 난리칠 텐데 최재경이 요즘 조용히 있잖아요. 그 다음에 김수남 총장은 지금 태평양에 있는 거고요. 2명 빼고 이제 50억 클럽 4명은 수사가 이미 된 거 기소나. 딱 이게 2명 남았는데 현재 권순일은 미완의 수사인데 제가 보는 게 유일한 2가지 방법은 어떻게든 이게 김만배 씨를 설득해서 진실을 밝히는 요거 하나. 그리고 이제 2번째는 이제 그 판사들이 좀 바뀌고 있잖아요. 조희대 대법원장 이후에. 그래서 이제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칠 때 영장 담당 판사가 이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주는. 그러니까 법원이 바뀌거나 김만배 씨가 입을 열거나 이거 2개 해야만 이게 수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데 아마 이제 이 부분은 차기 검찰총장과 그다음에 이창수 지검장과 이성학 3부장이 서로 협의해서
권순일 50억 수사는 어떻게 할지 지금은 이제 종결 안 하고 계속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법원도 이제 제19 감사 그만하고 권순일에 대해서 이제 영장이 들어오면 압수수색 영장 당연히 발부해 수사할 수 있도록 법원도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김만배 씨 제가 많이 호소하지만 지금 이제 또 추가됐지 않습니까? 이번 돈 준 걸로 이번에 또 청탁금지법이 또 기소됐지 않습니까? 이러다면 이게 평생 갑니다. 평생 가요. 참 이게 김만배 씨 저도 정도 많이 들었지 안타까운 상황인데 좀 이게 역사와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 진실을 좀 밝혀달라. 이렇게 그 본인이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지 않습니까? 시도를. 그 마음으로 좀 이게 진실을 밝혀달라. 어차피 이게 이재명이 대통령 돼가지고 나가는 건 사면반 나가는 건 이제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지금도 이게 천화동인 1호의 돈이라든지 남은 돈에 미련이 있고 또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면 내 이제 나가겠지 이 미련 때문에 지금 버티고 있는데 참 이게 김만배 씨나 이화영 씨는 똑같은 입장이죠. 근데 그 김만배 씨 다시 한번 이게 그 진실을 밝혀 달라고 제가 이게 한번 촉구하고 뭐 그게 아니고 이재명이가 이제 대통령이 되는 게 불가능해지면 김만배 씨도 이제 그 언젠가는 입을 열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앞으로 이제 권순일이 재판거래 수사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고 일단 변호사법으로 기소된 금에도 상당히 그 대법관 출신으로서는 부끄러운 이것도 그 처벌 형량이 가벼운 건 아닙니다. 가벼운 거는 그 재판도 잘 지켜봐야 되고 남아 있는 이제 그 최재경, 김수남 두 명 수사도 박차를 가지 않을까. 일단 어떻든 저떻든 이렇게 캐비넷을 하나하나씩 비워가고 있다. 이창수 검사장이 이거는 상당히 잘하고 있다. 계속 기소해서 캐비넷은 비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